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의 최원철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주제가 이 메저드 리섹션 테크닉 이용한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제인 이제 안지현 교수님이랑도 좀 상의를 드렸었는데, 보면은 이제 케이스 위주의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실 것 같고, 저는 약간 메저드 리섹션 하면 사실 항상 따라 나오는 주제가 갭 밸런싱 테크니크 같아서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primary goal of TK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테빌리티가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임상 결과가 좋으면서도 페인 릴리프도 충분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의 얼라이먼트 문제 그리고 소프트 티슈 밸런싱 같은 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밸런스드 조인트가 있어야지만 이 여러 가지 결과가 좋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아직은 완전하진 않죠. 분명한 것은 토탈리 자체가 언스테이블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웨어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인스타빌리티, 리커런트 디퓨전, 그래서 결국은 무릎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가 불만을 하는 인공관절 후에 그런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밸런스드 TK를 하려면은 에큐레이트 본 리섹션과 그리고 소프트 티슈 밸런싱을 정확히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묵은 또는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이 방법 2가지, 메저드 리섹션과 갭 밸런싱 중에 어느 것을 더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우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주제로 될 건데 결국은 이런 2가지 서지컬 테크닉에 대한 컨트로버시는 계속되지만 목표는 결국은 밸런스드 토탈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클래시컬한 메저드 리섹션이나 갭 밸런싱을 그대로 고집하시는,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웹 심포지움을 보는 분들 중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비교적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저드 리섹션과 갭 밸런싱의 개념을 2가지를 모두 다 잘 이해하셔야만 이 밸런스 TK를 할 때 각각을 응용하는 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조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저드 리섹션은 이제 클래식하게는 이제 헝거포드나 크래코우 선생님이 80년대 초반에 내셨고 원래는 이제 CRE에서 생긴 필로소피에서 비롯됐죠. CR에서는 PCL 텐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인트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마치 이제 리서페이싱을 하듯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내추럴 조인트에다가 얻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른바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때 많이 쓰였던 것이 이제 메저드 리섹션 테크닉이었지만 실제 이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를 구현하는 게 매우 힘든, 특히 그 당시의 기구는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이제 클래식 메저드 리섹션에 대한 비판은 많았습니다. 이제 메저드 리섹션은 이제 클래식하게는 물론 CR이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PSD에서도 개념이 도입되는데 기본 프린시플은 살펴보시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은 이제 프로세시스의 두께만큼 본을 절제해서 그거를 치환물로 대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피모랄 로테이션에 대한 것이 갭 밸런스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른바 아나토미컬 랜드마크, 우리가 정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거에 맞춰서 피머럴 로테이션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른 만큼 임플란트를 넣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인트 라인은 비교적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아티큘러 서페이스도 내추럴 리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키네마틱스를 원래 노멀리와 가깝게 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메저드 리섹션이 프린시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갭밸런싱은 뭐 여기서 길게 논의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갭을 똑같이 맞춘다. 이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그래서 미리 본 커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소프트 티슈 밸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커팅을 통해서 이제 갭을 갖다가 맞추는 이런 과정을 하겠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갭 밸런싱과 이제 메저드 리섹션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메저드 리섹션 서지컬 테크닉은 말 그대로 정해진 메저드된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본 리섹션을 뭐 피머를 먼저 해도 되겠고 티비아를 먼저 해도 되겠고 그리고 보통 본 리섹션을 어떤 오세오스 랜드마크 그리고 임플란트의 크기 또는 이제 페이션트 아나토미를 하고 미리 정해진 대로 자르게 되죠. 그리고 보통은 원래 클래식하게는 모든 본 컷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소프트 티슈 밸런싱을 시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면 갭 밸런싱은 물론 이제 클래식하게는 플렉션 갭 퍼스트라고 해서 항상 먼저 오스테오파이트 정도를 하고 리가멘트 밸런싱은 먼저 어느 정도를 이뤄낸 다음에 항상 프록시멀 티비아 컷을 먼저 해서 이걸 퍼펜디큘러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잘라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랬을 때 좀 이제 조인트 라인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는 갭 밸런싱을 하더라도 익스텐션 갭을 먼저 맞추는 경우가 꽤 있겠죠. 그렇지만 클래식하게는 티비아 컷을 하고 플렉션 갭을 맞추고 거기 크기에 맞춰서 또 익스텐션 갭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클래식한 갭 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메저드 리섹션은 처음에는 본 커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 티슈 밸런싱을 갖다가 좀 메티큘러스하게 해가지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면은 갭 밸런싱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리가멘트 밸런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 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갭의 이퀄리티를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사실 레지던트 때 저도 좀 헷갈렸고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름이 메저드 리섹션 마치 본에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 메저드 리섹션은 본만 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갭 밸런싱은 밸런스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리가멘트 밸런스만으로 맞추는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그런 순서라든가 어느 쪽에다 좀 치중을 해서 하는 거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저드 리섹션과 갭 밸런싱 앞서 말한 커팅 순서에서도 좀 다르겠지만 특히 차이가 나고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차별점이 되는 것이 페모럴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저드 리섹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우리 트랜스 에피콘달러 엑시스가 이거에 이제 무릎의 모션에 이제 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평행하게 이제 피머를 돌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AP 엑시스 자체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나중에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발구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 트랜스 에피콘달러 엑시스나 포스티리어 콘달러 엑시스만 갖고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AP 엑시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특히 기구들이 보통은 트레디셔널하게는 포스테리어 콘델라 엑시스에 3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서 피모럴 컴포넌트 로테이션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저드 리섹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술 도중에 포스테리어 콘델라 엑시스에다가 그 기구를 대고 거기에 3도 돌려져 있는 방향이 트랜스 에피콘델라 엑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AP 엑시스를 더블 체크해서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메저드 리섹션의 페럴 로테이션 디시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갭 밸런싱은 말 그대로 티비아 컷이 퍼펜디큘러하고 됐다고 그 가정을 하고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렉탱귤러 갭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벌려준 다음에 그만큼 원하는 두께만큼을 본을 커팅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 갭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들은 뭐 이런 리지드 블럭을 쓰기도 하고 라미나 스프레더를 쓰기도 하고 이런 스프레더를 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어찌됐든 간에 이 렉탱귤러한 갭을 만들도록 본 커팅을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바로 페모럴 로테이션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돌렸을 때 렉탱귤러하게 나올 것이냐 이걸 통해서 이제 페모럴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갭 밸런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겠죠. 메저드 리섹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보통 말하는데 모던 인스트루멘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고 믿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플하고 에피션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메타 논문 뒤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술 시간이 메저드 리섹션을 했을 때 좀 짧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이제 커팅한 만큼 치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인트 라인이 비교적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탈라의 포지션이라든가 뭐 미드 플렉션 인스테빌리티 같이 조인트 라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고,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갭 테크닉은 티비아가 직각으로 잘렸다는 전제하에 그거에 맞춰서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티비아 컷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메저드 디섹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커팅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누적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femoral component rotation을 그런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를 통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실망스럽게도 굉장히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심지어는 숫자가 반복해서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와이드 베리어빌리티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플렉션 익스텐션 갭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플렉션 갭이 좀 넓어질 때가 많은데, 자체가 원래 이제 갭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플렉션 갭과 익스텐션 갭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본 커팅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본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이제 잘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갭 미스매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리가멘트 밸런스를 갖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중에 이제 더하다 보면은 익스텐전을 맞추려고 익스텐전을 늘리면은 플렉션까지도 늘어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악순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저드 리섹션의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랜드마크에 대한 보면은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표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발구스니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에 따라서 해보니까 포스테리어 콘델라 엑시스에 3도만 돌렸더니 굉장히 이제 이상한 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나토미칼 랜드마크만 갖고 했을 때 이 femoral 로테이션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되겠죠. 반대 이제 갭 밸런싱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해소된 것이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femoral component rotation을 이런 아나토미컬 랜드마크와 무관하게 이 티비아의 컷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렉탱귤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리프로듀스블하게 만들 수가 있고, 목표 자체가 플렉션 익스텐전 갭을 똑같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의 문제를 갖다가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스테빌리티나 플렉션 갭 스테빌리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티비아 컷이 잘못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누적돼서 잘못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갭을 갖다가 플렉션 갭을 어느 정도 만들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커팅이 돼서 조인트 라인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갭 테크닉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드 플렉션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가끔은 너무 갭만 맞추다 보니까 아나토미에서 너무 멀어지는 femoral 로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 때문에 아웃컴들을 갖다가 여러 연구들이 계속 비교를 한 거 누적이 되어 왔는데,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데 보면은 갭 부분에서 차이는 약간은 메저드 리섹션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femoral component rotation에서 아웃라이어라든가 조인트 라인 체인지 보면은 이제 갭 밸런싱에서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양측 방법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또 갭 밸런싱을 좀 선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조금 더 좋았지만 약간 조인트 라인 엘리베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임상적으로는 갭 밸런싱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그 뒤에 얘기에서는 실제 그 임상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서지컬 타임에서는 오히려 메저드 레스트리션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내용은 두 개가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연구 더 보면은 갭 밸런싱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조인트 라인 엘리베이션이 있었고, 오히려 오퍼레이팅 타임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서는 오히려 메저드 리섹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듯한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두 방법에 아직까지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좀 취해서 그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 게 선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연구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같은 환자에서 양쪽 무릎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기대하기로는 갭 밸런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갭 밸런스를 했을 때 좀 커팅이 많이 되면서 femoral component가 사이즈가 작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좀 더 두꺼운 게 들어갔다 했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매티큘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라미레스 패드를 착 벌리고 하면서 그런 차이를 좀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를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 좀 선호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메저드 리섹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모랄 랜드마크가 모호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클리어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포스테리어 오스테오파이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메저드 리섹션은 나중에 제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갭밸런싱에서는 미리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 수가 있겠고요. non-reducible fixed coronal deformity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릴리즈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게 갭밸런싱에서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디포미티가 심할 때는 메저드 리섹션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갭밸런스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약간은 좀 심한 케이스에서도 좀 벌서타일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메저드 리섹션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저드 리섹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에 갭밸런싱의 장점을 가능하면 접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어느 것을 할지 결국 답은 양쪽을 다 알고 그걸 섞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임플란트 포지션이나 얼리어먼트는 메저드 리섹션을 통해서 하되 이 조인트 컨퍼미티에 대한 거는 갭밸런스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뭐 일반적인 루틴 프리오퍼레이티브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말구스 앵글 같은 경우는 퍼스널 인디비주얼라이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라테랄에서도 이제 IM 로드가 들어가는 데를 좀 정확히 책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 픽스 디포미티가 있는지를 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좀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메니스커스 안테리오를 제끼고 프리리미너리 이제 리가멘트 밸런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딥 MCL까지를 릴리즈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보비 코털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스테오폼을 이용해서 이제 벗겨내고 있고 그게 된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스테오파이트를 지금 제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티비아랑 피머를 커팅을 다 한 다음에 보통 피머 쪽은 커팅을 한 다음에 오스테오파이트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루틴대로 저는 이제 퍼펜디큘라 티비아 커팅을 하려고 하고 이후에는 익스텐전 갭을 로드랑 스페이서 블록을 하고 이때 익스텐전 갭의 적절성을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때 좀 고치려고 하죠. 딥 MCL뿐 아니라 포스테로 메디알 쪽까지 좀 어프로치해서 릴리즈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피머 컷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도 물론 그리지만 이 갭 테크닉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다리를 통해서 이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것다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머럴 로테이션 때가 갭 테크닉이 좀 우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때는 메저드 리섹션에만 의지를 하지 않고 갭 테크닉을 조금 도입을 해서 같이 보는 편이고 보통 중력을 이용해서 느려뜨린 것을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서 5도, 3도 정을 보고 더블 체크를 합니다. 아까 냈던 구멍과 제가 먼저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로 했던 트랜스 에피콘델라 엑시스가 어느 정도 패러럴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물론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인지를 보고 이렇게 거기에 통해서 필요하면 어저스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테리어 컷을 하고 사실 이제 로테이션이 적절한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소위 그랜드 피아노 사인이라는 거 갖다가 안테리어 피모럴 콘딜라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사실 동양에서 5도씩이라 돌리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부츠 사인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메니스커스를 제거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플렉션 갭을 갖다가 정확히 평가하기 전에는 포스테리어 클리어런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포스테리어 쪽에 오스테오파이트가 있으면은 이를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보통 커브드 오스테오톰 같은 거로 뒤에 오스테오파이트들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이런 플렉션 갭을 저는 이제 리지드 블럭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충분히 하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는 저는 아까 처음에 DMCL 뒤에 포스테리어 메디아 코너 쪽을 한 다음에는 이제 더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파이크러스트 테크닉으로 합니다.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이제 슈퍼피셜 MCL을 디스탈 쪽에서 페리오스티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하기도 했지만 보통 이제 벨레만 등이 제안한 니들 펑처를 통한 파이크러스트를 하고 있고 이걸 뭐 이제 리지드 블럭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더 스테이블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트라이얼을 놓고 발고스 포스를 하고 보통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펑처하면 한 1도 정도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저렇게 아까 저 트라이얼을 넣고 하면 이렇게 쭉 ROM을 시켜가면서 점점 늘릴 수 있어가지고 저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TBR 로테이션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아나토미컬 랜드마크, 소위 아카기 라인도 그리지만 저는 주로 선호하는 것은 안테리어 티비아 코텍스를 갖다가 맞춰서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티비아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거에 쭉 정리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시 프리리미널하게 소프티슈를 어프로치할 때 딥MCR을 바로 순위에서 하게 되고, 디스탈 피머 컷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록시멀 컷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파이트를 그 다음에 충분히 리무브 한 다음에 익스텐션 갭 및 얼라이먼트를 체크합니다. 만약에 이때 갭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메저드 리섹션은 기본은 다 커팅한 다음에 릴리즈를 하는 거였지만, 이때 릴리즈를 갖다가 일단 하고요. 보통은 포스테리어 메디얼 캡슐이나 세미 멤브라스 쪽을 바로스니에서 하게 됩니다. 피머 사이징 및 로테이션은 메저드 리섹션에서 보는 아나토미컬 랜드마크에만 의지하지 않고 가능하면 갭 어세스를 같이 해서 보다 이쪽을 좀 치중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P 및 챔퍼 컷을 한 다음에 이후에 포스테리어 오스테오파이트 리무버를 충분히 한 후 필요시에 그 다음에 플렉션 갭을 체크하고, 이때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포스테리어 캡슐라 릴리즈라든가 앞서 보여드린 니들 펑처를 통한 슈퍼피셜 MCL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두 가지 테크닉 모두 목표는 밸런스가 잘 돼 있고 스테이블 일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석세스풀한 TK를 얻을 수 있는 키 팩터가 될 것입니다. 메저드 리섹션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심플하고 에피션트하면서도 여러 가지 디포미티가 심할 때도 할 수 있는 좀 벌서타일한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특히 조인트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갭 밸런싱이든 메저드 리섹션이든 둘 다 어느 거 하나가 우월하다고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장단점이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법을 고집할 필요도 전혀 없고, 특히 이제 외골수로 하나만 하시는 서전들은 더 이상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메저드 리섹션 테크닉에 좀 치중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갭 밸런싱의 컨셉트를 좀 더 도입한다면은 굉장히 유스풀한 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